이제 출범 석 달째로 접어들었는데 왕행정관이라는 그런 얘기, 물론 신조어고 별명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 나올까요? 네, 바로 이 여당인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매번 건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역시 이 퇴진 건의를 하겠다 또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현민 행정관 지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탁 행정관이 성공회대 교수 시절에 겸임 교수였잖아요.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했다는 보도. 성공회대 교수니까 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출석부를 보고는 이때는 예뻤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나 보다. 저런 얘기 교수님들이 하나요? 일반적으로 안 하죠. 왜냐하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 외모를 평가하는 어떤 발언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네. 웬만하면 교수들이 저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회대가 출석부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종이로 이렇게 출석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인터넷으로 출석부가 떠요. 전자출석부라고요? 네, 전자출석부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도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고 본인이 프로필 사진으로 찍었던 사진도 올라오는 게 있어서 아마 그 사진을 보고 옛날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적절하죠. 저렇게 외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그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교수들 정말 조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잘못 걸리면 학생들한테 대자보 붙고 막 엄청나게 막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학 행정관이 왜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농담이더라 손 치더라도 이런 농담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농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탁 행정관 어쨌든 이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출석부 사진과 왜 다르냐 말했던 것이었지만 분노하고 상처받은 학생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네. 탁 행정관이 아직 젊은 나이인데 뭐 사과할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줄줄이 사과를. 저희가 매주 얘기하는 거. 매주 얘기하는데 뭐 학생들 저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이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자타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전 수석실이잖아요. 제가 공명이 마속의 재능을 아꼈잖아요. 굉장히 아꼈는데 결국 업참하지 않습니다. 업참을 했다. 울면서 참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탁 행정관이 대통령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기획해낸 능력들은 탁월합니다. 네. 탁월하지만 그것보다 한 개인의 재능보다 더 큰 아젠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아젠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권이고 진보 정권의 여성 문제,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월한 재능을 가진 내 비서 한 명과 이 정권의 깃발과 표상 중에 하나인 그 여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업참 울면서 마속의 어떤 목을 베는 그 재활공명의 심정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계속 버틴다면 계속 이 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에 탁 행정관이 설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본인의 그 얘기가 딴 사람의 의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별명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왕 행정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탁현민 행정관은 지금 현재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탁현민 행정관은 왕 행정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퇴진을 청와대 참모들이 결정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 실장, 왕 수석은 들어봤어도 이런 왕의 행정관은 처음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후보 시절 또 2012년 뭐 그때부터도 지속적으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벤트 콘서트 MC도 보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의 책 출판할 때도 거기 때도 콘서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본인의 옆에 두고서 이렇게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박성원 수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행정관 정도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뭐 그 정도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청와대 좀 깊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도 건의를 한 상황이니 좀 심도 있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남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또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장을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송영무 장관이 임명장을 받는 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밝혀서 구설에 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6시 5분에 아내와 함께 임명장 수여식이 있으니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래서 우리 집이 경기도 용인 수지여서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렸다. 행사가 저녁 7시 반인데 겨우 10분 전에 도착했다. 자, 문제는 저게 무용담도 아니고 왜 저런 얘기를 해서 또 구설이 됐나 하는 거예요. 왜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고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에 그 뭐 수지에서 청와대까지 1시간 만에 도착 못 합니다. 못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송영무 장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청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고 야 60만 군을 지휘해야 될 수장이 뭐 저렇게 그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기가 죽어서 네. 어눌하게 답변을 하느냐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이 많거든요. 저 거리를 좀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참모들이 전화를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면 임명장 받으러 가면 야 집이 지금 수지인데 그 시간까지 못 간다.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당당한 태도지. 임명장 받으러 오세요 하니까 네 하면서 버스 전용 차선을 질주하는 그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왔다고 얘기해서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들하고 열심히 토론하겠다 했는데 무조건 뭐 대통령 명이면 다 따르겠다라는 국방부 장관을 국민들이 원치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차피 장관이 되셨으니까 또 60만의 군을 통솔하는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그 기세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 모습은 전혀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 수장으로서 어울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자, 임명장을 청와대가 이제 줬는데 바른정당 야당이잖아요. 여기서는 정치적인 물론 약간 이 비판이긴 한데 이런 표창장을 만들어 줬다라고 바른정당의 수석 대변인 오신환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상곤 장관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위 두 사람은 논문 표절, 뭐 음주운전, 은폐, 방산비리 의혹 등 각종 비리의 주역으로서 국회의 부적격 의견,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버티기로 임명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조롱을 가하면서 이런 걸 줬어요. 물론 정치적 수사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바른정당이 생각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판단 또는 뭐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야당 입장에서 두 명이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자격은 부족하다, 부적격이다 하는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장관 임명이 됐으니까 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으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벤트 콘서트 MC도 보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의 저 책 출판할 때도 거기 때도 예. 콘서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본인의 옆에 두고서 이렇게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박성원 수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행정관 정도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뭐 그 정도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청와대 좀 깊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도 건의를 한 상황이니 네. 좀 심도 있게 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남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또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장을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송영무 장관이 임명장을 받는 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밝혀서 구설에 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6시 5분에 아내와 함께 임명장 수여식이 있으니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래서 우리 집이 경기도 용인 수지여서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렸다. 행사가 저녁 7시 반. 이제 출범 석 달째로 접어들었는데 왕행정관이라는 그런 얘기, 물론 신조어고 별명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 나올까요? 네, 바로 이 여당인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매번 건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역시 이 퇴진 건의를 하겠다 또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현민 행정관 지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탁행정관이 성공회대 교수 시절에 겸임 교수했잖아요.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했다는 보도. 성공회대 교수니까 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출석부를 보고는 이때는 예뻤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나 보다. 저런 얘기 교수님들이 하나요?
일반적으로 안 하죠. 왜냐하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 외모를 평가하는 어떤 발언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네. 웬만하면 교수들이 저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회대가 출석부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종이로 이렇게 출석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인터넷으로 출석부가 떠요. 전자출석부라고요. 네, 전자출석부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도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고 본인이 프로필 사진으로 찍었던 사진도 올라오는 게 있어서 아마 그 사진을 보고 옛날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정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권이고 진보 정권의 여성 문제,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월한 재능을 가진 내 비서 한 명과 이 정권의 깃발과 표상 중에 하나인 그 여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업참 울면서 네. 마속의 어떤 목을 베는 그 제갈공명의 심정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네. 계속 버틴다면 계속 이 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에 타격령에 설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본인의 그 얘기가 딴 사람의 의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별명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왕 행정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탁현민 행정관은 지금 현재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탁현민 행정관은 왕 행정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퇴진을 청와대 참모들이 결정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 실장, 왕 수석은 들어봤어도 이런 왕 행정관은 처음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기 후보 시절 또 2012년 뭐 그때부터도 지속적으로 인데 겨우 10분 전에 도착했다. 자, 문제는 저게 무용담도 아니고 왜 저런 얘기를 해서 또 구설이 됐나 하는 거예요. 왜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고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에 그 뭐 수지에서 청와대까지 1시간 만에 도착 못 합니다. 못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송영무 장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청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고 야 60만 군을 지휘해야 될 수장이 뭐 저렇게 그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기가 죽어서 네. 어눌하게 답변을 하느냐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이 많거든요. 저 거리를 좀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참모들이 전화를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이면 임명장 받으러 가면 야 집이 지금 수지인데 그 시간까지 못 간다.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당당한 태도지. 임명장 받으러 오세요 하니까 네 하면서 버스 전용 차선을 질주하는 그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왔다고 얘기해서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들하고 열심히 토론하겠죠. 하죠. 저렇게 외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그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교수들 정말 조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잘못 걸리면 학생들한테 대자보 붙고 막 엄청나게 막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탁 행정관이 왜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농담이더라 손 치더라도 이런 농담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농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탁 행정관 어쨌든 이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출석부 사진과 왜 다르냐 말했던 것이었지만 분노하고 상처받은 학생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네. 탁 행정관이 아직 젊은 나이인데 뭐 사과할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줄줄이 사과를. 저희가 매주 얘기하는 거. 매주 얘기하는데 뭐 학생들 저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이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자타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전 수석실이잖아요. 제갈공명이 마속의 재능을 아꼈잖아요. 굉장히 아꼈는데 결국 업참하지 않습니다. 업참을 했다. 울면서 참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탁 행정관이 대통령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기획해내는 능력들은 탁월합니다. 네. 탁월하지만 그것보다 한 개인의 재능보다 더 큰 아젠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